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실만 합니까? 하루 종일 쭉 하면요, 멍하죠, 이제. 그죠?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오로지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 그죠? 그래도 이게 이제 한번 들어 넣는 거 하고, 지금 머릿속에 당장 뭐 남는 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냥 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차원이 다르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법을 2주에 한 번씩 하잖아, 그죠?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매주 해도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기억날까 말까잖아, 그죠? 2주에 한 번씩 하면은 이게 인터벌 한 2주 동안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어쩌다가 이제 한번 빠져버립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봅니까? 그런 문제 생깁니다. 뭐 그렇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 환경이 그러니까 뭐 이후에 그렇든 간에 어쨌든 합격은 해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점수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다는 이유로 점수가 안 나오면 저 욕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가 법률입니다. 자, 실명등기에 관한 얘기인데, 자, 명의신탁에 관한 얘기가요. 여러분 혹시 저 민법 시간에 명의신탁 배웁니까? 배우죠. 중개사법 시간에 명의신탁 하죠. 하죠, 그죠? 공시법 시간에 명의신탁 또 합니다. 자, 요 세 법에서는 하는데, 요 세 법에서요, 명의신탁이 문제가 출제될 때 출제되는 측면이 다릅니다. 민법에서 명의신탁을 출제하면은요, 명의신탁의 효력을 묻습니다.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입니다. 효력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자, 그럼 그에 따른 등기는? 이러지 말자 말입니다. 약정, 계약이 무효죠. 계약이 무효니까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제3자는 성납불문하고 유효. 요게 명의신탁 효력이잖아요. 제3자는 성납불문 유효하죠, 그죠?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유효되는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하나 있죠. 조건은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고 상대방이 선언한 조건 갖췄다면 그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고. 자, 그겁니다. 효력입니다. 자, 요거 묻는 거는요, 민법에서 물어요. 민법 시험에서 묻는 거는 효력을 묻고 주로 판례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사법 시간에 묻는 명의신탁의 내용은요, 명의신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했을 때 제재가 들어가겠죠. 했을 때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 제재라는 측면을 묻는 거는 중개사법 물어요. 중개사법 묻고요. 그러면 공시법에서 묻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요,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되죠. 명의신탁을 금지하죠. 모든 명의신탁 다 금지합니까? 아니죠. 예외적으로 유효라 봐주는 명의신탁 있죠. 그 예외적으로 유효라 봐주는 명의신탁 예외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 요거 종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냐냐 하니까, 그게,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자, 네 번째 줄 가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돼 있죠, 그죠?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명의신탁이라면 무효잖아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유효한 겁니다.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의 가등기 설정하거나 부동산,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전하는 양도담보하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 시간 양도담보 됩니다. 채권자가 돈 빌려줬습니다. 채무자 부동산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채무자 재산, 채권자가 채무자 돈 빌려주고 채무자 부동산을 자기가 꿀꺽합니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먹어라. 단 그냥 먹지 말고 청산 잘하고, 그 청산만 잘하면 먹어도 되잖아요. 그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잖아요.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입니다. 현재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하면 돼야 안 돼요? 다 가담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가등기 담보 해도 되죠, 그죠? 현재 해도 됩니다. 현재 해도 되니까 이거는 무효, 유효지. 자, 3번 갑니다. 3번. 디가 신탁법과 신탁업에서 신탁재산의 사실을 등기. 자, 신탁재산의 사실 등기, 요게 뭐냐? 실권리자 나타내는 조치입니다. 신탁 등기에서 실권리자가 나타나니까 그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의합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갑니다. 종교단체 종중부부간 명의신탁은 허용합니다. 이거는요, 법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해줍니다.
종중부동산입니다. 자, 참고로 종중부동산은 종중 명의로 등기가 돼요.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은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종중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종중. 등기부상 명의는 종손. 뭐 실거래자와 등기부상 명의는 다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명의착이에요. 근데 명의착이다 해가지고 이걸 불법으로 처벌하면은 대한민국 종손들 다 감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종손들 우리가 다 명의, 종중부동산은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종손들 다 감옥 갑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유림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명의착이지만 이거는 명의착이 아니다라고 예배를 봐주는 겁니다. 명의착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배제로 허용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도 예배제로 봐줍니다. 유예하게 봐줍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근데 나쁜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종교저저 강제 집행 조제 포탈 목적이 아닐 때, 나쁜 목적이 아닐 때는 부부간 명의탁도 유예하게 봐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법률원입니다. 중개사표는 다 배우죠. 법률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탁 못합니다. 법률원입니다. 세컨드 명의는 안 된단 말입니다. 법적인 부부간 명의탁은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명의신탁도 됩니다. 지금은 예배제로 봐줍니다. 우리가 교회 부동산입니다. 교회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까?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근데 교회 재산을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옛날에 안 됐어요. 2011년도부터 됩니다. 교회 부동산도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거 명의신탁이 예배제로 2011년도부터는 됩니다. 네요. 2011년도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 이명박 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전까지는 안 되다가 교회 부동산 명의신탁 허용되도록 예배제로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준지는 모르겠어요. 왜 풀어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자, 교회 부동산 명의신탁 해도 됩니다. 목사님 개인 명의로 해도 돼요. 자, 번째 니언입니다. 니언. 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2인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른바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상호 명의신탁 하면 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물어보세요. 상호 명의신탁이 뭐냐? 공유 등기입니다. 상호 명의신탁 등기는 공유 등기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갑당입니다. 자, 등기번호 여러 개 생겼습니다. 자, 각구에 자, 1번 자, 소유권 보존. 자, 요렇게 된 상태에 출발합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부동산을요 사는데, 자, 같이 삽니다. 자, 사는데 누가 사느냐니까, 자, A하고 B가 이 부동산을 A하고 B가 사요. A하고 B가 사면서, A하고 B가 둘이 땅을 사면서, 자, 두 사람이 내부 약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 땅 사가지고 둘이 잘라가지고 요거는 내가 소유할게, 요건 네가 소유해라, 요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했습니까?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했죠. 자, 요렇게 약정했다면요, 정상적으로 등기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요렇게 등기를 하려 그러면요, 여기서 바로 이런 등기 못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등기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는요, 요거 잘라야 됩니다. 자릅니다. 자, 분할 소유자는, 전후의 소유자는 같죠, 그죠? 같게 맞는 다음에 여기서 A로 이전 등기하고, 요거는 B로 이전 등기하고, 요렇게 해야 요래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요 노란색 등기를 해야 돼요. 요 노란색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 노란색 등기 과정을 거치려면요, 일단 토지 잘라야 되죠. 자, 지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청량해야 됩니까? 청량해야 되죠. 대장 정리해야 되죠. 자, 등기부 정리, 이전 등기 해야 되죠. 2번 하죠. 총 4번 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많이 드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 두 사람이 반반씩 소유하잖아요. 반반씩 소유하니까 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갈라설 거 아니고 우리 개척 여기 살 거잖아. 살 거니까 우리가 요렇게 등기하자. 그냥 간편하게 요렇게 등기하자. 요 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 그럽니다.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제로는 구분 소유하지만 등기를 공유로 등기했을 때 요 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등기라 그래요.
이게 왜 상호 명의식탁이라냐, 서로 명의식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 가지고 법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봤을 때 등기부상에서는 A와 B가 어떻게 소유한다고 공시되어 있느냐, A는 2분의 1 소유한다고 되어 있죠. 이 소유하는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면 전부에 대하여 2분의 1 소유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등기되어 있잖아요. B는 전부에 대하여 2분의 1 소유권 행사한다, 이렇게 등기되어 있잖아. 지금 등기는 이렇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A가 단독 소유하죠. 단독 소유하지만 등기부에 나타나는 모습, 지분만큼은 B 명의로 등기됐죠. 이 부분은 실제는 B가 단독 소유하잖아요. 단독 소유하지만 지분만큼은 A 명의로 등기됐죠. 그러니까 서로 지분만큼 서로 명의식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식탁 등기라 그럽니다. 그럼 이 등기를 유의하게 봐주는데, 왜 유의하게 봐주느냐, 개별적으로 본다면, 엄격히 본다면 명의식탁 맞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권리자와 등기부상 명의는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의하게 봐줍니다. 이게 상호 명의식탁 등기입니다. 유의해 봐줘요. 자, 이게 유의해 봐주는데요. 이거 상호 명의식탁 등기 이걸로요. 밑부터 한번 가볼까요? 공유 등기입니까? 공유죠. 상호 명의식탁 등기는 공유 등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유에서 공유의 사전 지식이, 공유자종 1위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유무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래 공유란 것은 공유자종 1위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상호 명의식탁 된 공유 등기입니다. 상호 명의식탁 등기로서의 공유자종 1위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미 잘랐잖아요. 실제로 그분 소유하고 있잖아요. 걔 분할 했잖아, 그죠? 그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있나고? 그럼 일단 요 등기는 유의합니다. 유의하고, 여러분들이죠, 이거 상호 명의식탁 등기 이거를요 잘 봐두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경매죠. 경매 관심 있죠, 그죠? 경매가 지금 지분 경매 아시죠? 지분 경매 있잖아, 그죠? 지분 경매에서 잘 보시면은요, 상호 명의식탁 된 요 지분 경매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분은 경매 받았습니다. 경매 받습니다. 경매 받았을 때 내 지분을 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제약이 있잖아, 그죠? 제약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지분의 경매 나오면은요 100% 유찰됩니다. 매차 유찰됩니다. 그럼 현재보다 가격이 현재 싸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요 지분 경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지분 경매 나오면은요, 요 지분은 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요 지분 경매 받았습니다. 실제는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단독 소유권 취득합니다. 내가 받는 거는 지분 경매, 지분으로 경매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는 요 부분은 단독 소유권 경매 받은 거예요. 단독 소유권 경매 받았으니까 요런 지분 경매 받으면 대박입니다, 요거. 그럼 이 사람은 단독 소유하고 있죠. 그럼 잘라야 되죠, 그죠? 어떻게 자르냐? 이 등기 경쟁하면 돼요. 이거는 말소하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말소하고는 정상적인 절차 거치면요 얘한테 분할 청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적 절차 청량해가지고 등기부장에 그냥 단독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분 경매, 구분 소유하고 있는 요 지분 경매하고 일반적인 공유 지분은 구별돼야 되죠, 그죠? 구분되는 건요, 여러분 나중에 경매대 가면 경매가 감정평가서 있잖아요, 그죠? 감정평가서를 잘 보시면은 그냥 지분 평가가 된 게 있고, 부동산의 위치를 특정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2분의 B 지분의 가치 되면 표레치 지분 평가된 게 있고, 그리고 평가서에 이래 됐다고 합니다. 요 토지 면적 200제곱미터 중에 우측 100제곱미터 요 면적을 얼마기 때문에 요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분 경매 나왔다면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동 소유 관계입니다. 이거는 지분이 아니고 이거는 단독 소유권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런 경매, 요거는 지분 경매 받으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삽니다. 이거. 그런 겁니다. 상호 명의식탁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는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이건 등기가 이래 됐을 뿐이지 이건 단독 소유입니다. 이거는. 되겠죠, 그죠? 이거를 분법에서는 구분 소유적 공동 소유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완전히 본 주제로 와가지고 시험 목적사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 그럼 상호 명의식탁입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자, 현재 명의식탁으로 해도 되는 거는 몇 가지냐? 자, 기억에서 두 가지 있죠. 가등기 양도담보. 자, 니은에서 상호 명의식탁 해도 되죠. 티귿에서 신탁법에서 신탁 등기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미련에서 세 가지 있죠. 총 7개. 총 7개 명의식탁 해도 되는 거 그 종류로 외워둡니다.
종료해도 되는 거, 자,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사후 명시가 끝났고요. 자, 신력에서 명시가 끝났고요. 자, 그럼 우측에 수용입니다. 자, 수용에 관한 얘기는, 자, 여러분 시험에 수용이 나오면요. 일단 수용은요, 우리 책에서 몇 번 나왔냐 말입니다. 수용은 등기 없이 물건 변동합니까? 한 번. 자, 두 번째, 수용입니다. 수용은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단독.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단독을 합니다. 자, 수용입니다. 수용을 할 때 대비가 가능합니다. 수용 당시에 해야 될 소유자가 해야 될 등기를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수용 주체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까요? 이전 등기할까요?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하겠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한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나온단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오는데, 자, 수용을 독자적인 주제로 잡았을 때는 등기 답을 만들면 무조건 지금 요거 나와요. 요걸 답을 만듭니다. 자, 다섯 번째 나오는 건 뭐냐니까, 수용은 성질이 원시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최초의 권리 취득하죠. 최초의 권리 취득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위에 있던 권리들은 승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수용은요, 원시 취득 성질 때문에 수용 당시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말소 안 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D페이지 가세요. 자, D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있죠. 그죠? 자, 말소 등기 등에서, 자, 일단은요, 책 편집 모습으로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는 등기원에 직권 말소한다 돼 있죠. 그럼 직권 말소하는 등기 종류가 다음의 등기에서 기억, 니은, 티귿 돼 있잖아요. 기억, 니은, 티귿은 다 말소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 수용한 날 이후에 경계된 소유권이죠. 소유권. 자, 소유권 또 밑줄 꺼보세요. 소유권 그거 말소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소유권 이배 권리까지 밑줄 꺼보세요. 소유권 이배 권리도 말소되죠. 그럼 기억의 소유권 밑줄 그었습니다. 니은의 소유권 이배 권리 밑줄 그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봅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등기부 나오는 권리 다 하네. 등기부 나오는 게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잖아요. 등기부 나오는 권리 다 하네. 그러면 권리는 다 말소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티귿을 봅니다. 티귿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이래 됐죠.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권리지만,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나중에 권리 될 것도 마찬가지로 말소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 니은, 티귿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세 가지를 보면 다 날아간다 이 말이잖아.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원칙인데 말소 안 되는 예외가 기억의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 갑니다. 수용의 날 이전 두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에 개시된 상속을 원인하는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은 기억의 앞부분에서 소유권은 말소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소유권은 말소 안 되죠. 왜 그러냐니까 수용보다 빠르기 때문에 말소 안 됩니다. 수용보다 빠르기 때문에 말소 안 돼요. 그리고 니은에서 자, 소유권 200원은 다 말소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다음은 두 번째 줄 다음의 경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A,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가 안 됩니다. B,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되는 권리,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이거는 적어도 남겨두고다 그랬으니까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은의 B, 이거는 절대로 쉬운 문제 답이 될 일이 없고, 그러면은 말소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니은에서 A,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가 안 되는데 왜 말소 안 되느냐? 자, 요역지 지역권은 성질이 우리가 민법에서 이래 배웠습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입니까? 소유권에 부종한다 이 말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넘어갈 때도 같이 넘어가잖아요. 자, 수용을 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수용을 했습니다. 등기를 합시다. 무슨 등기?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요역지 지역권은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니까 말소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거를 깔끔히 정리하면 제일 위에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거기 있는 깔끔히 정리하면은 수용입니다. 수용할 때 원칙은 직권 말소된다. 딱 잡아두고 수용의 성질상 원칙지적 성질상 모두 직권 말소한다. 딱 잡아두고 자, 예외적으로 말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자, 수용 이전에 어쩌고 저쩌고 소유권. 요거 말소 안 되고, 두 번째,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안 된다.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 말소되는데, 그러나 말소 안 되는 거는요, 소유권 중에서도 수용보다 빠른 소유권, 지역권 중에서도 요역지 지역권 안에만 말소 안 된다. 요 두 개만 남겨두고 날려버리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말소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되는 게 훨씬 많지. 안 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 거는 말소되는 거는 물을까요? 안 되는 거는 물을까요? 안 되는 거를 묻겠지. 여러분이 외우는 거는 되는 걸 외웁니까? 안 되는 걸 외웁니까? 안 되는 걸 외우죠. 시험 문제 답을 외우는 겁니다. 요 두 개만 외웠으면 답 맞추는 거는 문제가 없다. 요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는 겁니다. 요 답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수용은 요것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탁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신탁에 관한 등기 우측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거든요. 우측에 그게 319페이지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잖아. 수용에 관한 말소되느냐? 이런 묻잖아. 그죠? 그럼 일단 수용하는 날짜를 볼게요. 단수정은 수용이 며칠자입니까? 13년 4월 1일이죠. 자, 수용되는 날짜는 2014년 4월 1일입니다. 자, 요걸 전제로 두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날짜 먼저 보지 마세요. 날짜 먼저 보지 마시고, 자, 앞으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소유권 중에서도 빠른 거, 지역권 중에서도 요일지 이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먼저 보란 말입니다. 시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뒤로 가가지고 소유권하고 지역권 남겨두고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1번입니다. 어쨌든 소유권이죠. 잠시 보류. 2번입니다. 어쨌든 소유권이죠. 잠시 보류. 3번은 날려버리고, 4번 날려버리고, 5번 날려버리고, 그건 날려버립니다. 3번, 4번, 5번은 여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 그럼 1번, 2번은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1번이면 소유권이고, 소유권이고, 시점만 따집시다. 수용은 4월 1일이었죠. 자, 1번입니다. 1번은 2월 1일자 상소, 5월 1일자 소유권이죠. 그럼 1번의 소유권은 2월 1일자, 5월 1일자. 2월 1일자 상속 개시한 때잖아요. 그럼 2월 1일자 소유권이니까 수용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살리죠, 그럼. 자, 2번입니다. 보기 2번. 2월 7일 매매, 5월 7일 소유권 등기. 그럼 보기 2번의 소유권은 등기한 시점, 계약한 시점. 등기한 시점이죠. 그러면 결국 5월 7일자 소유권은 며칠자? 2번의 소유권은 5월 7일자 소유권이죠. 수용은 4월 1일이었죠. 늦잖아요. 그럼 날리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의도는 3번, 4번, 5번 이거 먼저 날리는 거 이거부터 정리하라 말입니다. 앞에 날짜 보지 마시고 소유권과 지역권은 먼저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소유권과 지역권 남겨두고 그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용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탁입니다. 자, 신탁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신탁은요, 굉장히 쉬운 거 냅니다. 굉장히 쉬운 거 내는데 여러분은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이런 갭이 생기느냐 하니까 신탁에 관한 문제를 물을 때 묻는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에 관한 얘기는요, 322페이지 표현하세요. 자, 322페이지고 신탁에 관한 등기 나오잖아, 그죠? 자, 그거 설명합니다. 자, 매번 제가 신탁을 설명하면 항상 이것만 설명합니다. 이것만 설명해요. 자, 여기서 뭐가 포인트인지 포인트를 잡을게요. 자, 가령 이런 예를 볼게요. 자, 신탁은요, 자, 맡기는 거잖아, 그죠? 맡깁니다. 자,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에게 맡깁니다. 자, 맡기는 걸 신탁이다 그럽니다. 신탁도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자, 신탁 계약한 종류인데, 자, 맡기는 게 뭘 맡기느냐?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을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예전에는요, 소유권만 신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소유권 말고 전세권도 됩니다. 저당권도 됩니다. 등등등. 소유권 아닌 걸로 다 됩니다. 저당권도 신탁이 됩니다. 저당권, 내가 저당권자인데 내가 저당권자로 등기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저당권자로 내세워도 됩니다. 전세권도 내가 세입자입니다. 그럼 전세권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죠, 그죠? 등기하면 되는데 내가 전세권자 됐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신탁해도 됩니다. 다른 것도 신탁 다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은, 자, 신탁하는데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말하니까 소유권만 예를 들게요. 그럼 얘가 맡기잖아, 그죠? 얘가 맡기니까 신탁자.
자, 또는 위탁자 요렇게 표현하고요. 자, 얘는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는데요. 자, 등기는요. 자, 소유권을 맡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등기부 상에서 요렇게 등기합니다. 자,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 맡기니까 2번에 소유권 이전 이래 가자는 거죠. 소유권 이전. 자, 신탁을. 자, 일단 요렇게 해서 맞춰봅니다. 자, 요렇게 맞춰버리면 실제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부당 소유자는 을이죠. 이거는 명의신탁입니다. 실권리자와 등기부당 명의는 다른 게 명의신탁이잖아요. 그죠?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처벌합니다. 왜 불법으로 처벌하느냐? 실권리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실권리자가 나타나면 관계없는 겁니다. 그럼 실권리자 나타나기 위한 조치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어가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탁 원부라는 걸 첨부합니다. 신탁 원부서에서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 갑입니다. 자, 수탁자는 누구는 을이냐? 수익자는 뭐 제3자 이렇게 정하면 되고, 자, 맡기는 게 왜 맡기느냐? 목적이 있겠죠? 자, 팔아주세요 또는 관리주세요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 신탁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 기간 정하면 되죠? 자, 친자채장 관리 방법 등등등 맡긴다는 사실의 내용을 신탁 원부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그럼 요게 들어가면은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죠. 나타났으니까 등기부에도 그 사실을 나타내면 되잖아요. 나타내기 위해서 요 내용을 여기 그대로 다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요 내용을 다 등기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 신탁 원부 몇 호를 보세요라고 적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등기죠.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등기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다른 의미를 가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유자가 을이란 겁니까? 여기서부터 요 등기는 소유자가 을이란 거죠. 요거는 소유권 귀속, 권리 귀속에 관한 등기입니다. 요게 맡겼다는 사실의 등기입니까?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신탁 등기가 나오면은 항상 요거를 글자로 준단 말입니다.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 하나 하고 맡겼다는 사실에 관한 신탁 등기 하나 하고 요게 항상 두 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요거를 글자로 줄 때 이란단 말입니다. 신탁 등기와 무슨 등기는 이래 간단 말입니다. 신탁 등기 그러면 요겁니까? 요게 권리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 권리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요렇게 나와도 되죠.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래 나와도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 이래 나와도 되죠. 그럼 여기에 관한 등기를 이야기할 때 권리에 관한 무슨 뭐 설정 보존 이런 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길다 하더라도 짧게 요래 주면 다행이지만 길게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권리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럼 크게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것이 하나의 등기, 별개 등기. 형식적으로 하나죠. 하나의 등기니까 이 두 개를 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할 때 형식적으로 하나의 등기죠. 하나의 등기니까 자, 신청서는 따로 할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해야 되겠죠. 순서를 다른 것을까요? 같은 것을까요? 이게 답이잖아요. 답이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거짓말은 항상 이거 다른 걸로 보겠다, 별개로 보겠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신탁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고, 권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등기는 동시 신청합니까? 동시 신청하죠? 자, 동일한 신청서로서 신청한다. 맞습니까? 동일한 순위 번호 사용한다. 맞습니까? 요렇게 나오면 맞죠? 다 같은 거라는 의미잖아. 그죠?
거짓말 한다면은요, 요거는요, 신탁 등기와 권리 이전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별개 등기는 별개로 신청한다. 별개의 신청으로서 신청한다. 인다 말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의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등기는 별개의 등기보다는 다른 번호, 다른 순위 번호 사용한다. 이거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거짓말이잖아, 이게. 거짓말이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묻는 출제자 의도는 뭐냐? 신탁 등기는요, 요게 신탁 등기가, 요게 신탁 등기다 말입니다. 요 내용 중에 요게 신탁 등기다 말입니다. 만약에 신탁 등기를 별개의 등기로 본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출제자 의미는 뭐냐 말입니다. 의미는 이게입니다. 신탁 등기는 요 권리 등기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간 요 등기가 아니라, 여기 신탁 등기한다, 신탁 등기 별개로 한다, 요 등기하는 걸로 오해해달라, 이 얘기예요. 요게 신탁 등기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 번호잖아요. 따랐다니까 별개 등기기요. 동시에 하는 거 아니겠죠? 순위도 따로 쓰잖아요. 신청도 따르겠죠. 그 요게 신탁 등기로 봐달라, 이게 출제자 의도인 것이고. 요즘은 다 이건냅니다. 요즘은. 예전에 예건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자, 요 초이권 일단 등기는 갑에서 얼른 뭐죠? 요거는 공동입니다. 공동이고, 자, 요 신탁 등기를 얘가 합니다. 얘가 요 등기는 순탁자가 단독을 합니다. 단독을 하고, 자, 단독을 합니다. 요 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되죠. 얘가 되는데, 요게 얘가 안 합니다. 안 하면 소유자 누구? 자, 요거 없습니다. 요거 소유자 없으면 소유자 누구? 을이죠. 있으면은 갑이죠. 그럼 요게 없으면 소유자 을처럼 보이잖아요. 요게 있으면 여기 보니까 소유자 갑이지요. 요게 없으면 소유자 을이고, 요게 있으면 소유자 갑입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요 등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면 지가 어떻게 꿀꺽 할 수 있잖아요. 지가 먹을 수 있죠. 그럼 얘가 안 하고 싶죠. 근데 안 하면 누가 답답해요? 갑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을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야 될 등기를 수탁자 안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를 대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가지고 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공동을 한다, 대위 못한다, 이런 식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요걸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거 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지? 요 박스 두 개, 요 뒤에 요거 적어 놨습니까? 여기가 답입니다. 거짓말은 요겁니다. 따로 본다. 의도는 요겁니다. 요렇게 별개의 등기하는 걸로 오해해달라. 그게 의도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의 등기입니다.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신탁 등기 나오면 요거 하나로 등기 얻은 거, 요 등기를 크게 봤을 때 글자가 많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요거 권리 등기 요거 하나로 묶을 수 있냐, 요거 연습하는 게 다예요. 어차피 신탁 등기 하나는 항상 요추니까. 여기 권리 등기를 하나 묶을 수 있나? 요거 묶고 쓰면 있다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거 묻는 거, 요거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요게 신탁 등기에 관한 얘기예요. 자, 오늘 신탁 등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마치고, 자, 여러분 저쪽에 가볼게요. 325페이지 가볼게요. 325페이지에서 자, 보기 3번 볼게요. 보기 3번. 문제 있죠? 기출 문제 있죠? 자, 보기 3번. 수탁자의, 자, 신탁 등기의 신청, 그 6글자 갈라 묶으세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 권리라는 글자 갈로 여세요. 자, 보기 3번의 첫 번째 줄 후반부. 신탁 등기 신청 6글자 갈라 묶었죠? 그거 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터 갈라 여시고, 설정, 보존, 이전, 변경의 등기까지 갈라 묶으세요. 요렇게 이제 묶는 게 연습이다 말입니다. 결국 앞에 게 신탁 등기입니까? 뒤에 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그럼 요 두 개의 등기는 하나의 등기, 별개의 등기? 하나의 등기.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동시열에 되어 있잖아요. 요거 묶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래 묶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쉽게 잘 안 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 푼다면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신탁 등기 신청 해당 부동산의 권리 설정 등기 이거 따로 생각하고 보존 등기 따로 생각하고 이거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니까 동시 그럼 뭐하고 뭐 동시한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는 크게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이 가면 오죠, 그죠?
요게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올해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얘기를 다 마칩니다. 마치고,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4번 이제 이용권에 관한 등기 있습니까?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가 양쪽 걸로 1번 지상권이 있습니까? 지상권 있고 D페이지 등기입니다. 자, D페이지 등기 보시면은, 자, 330페이지 지역권에 관한 등기 있죠.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쭉 있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333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등기 있습니까?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쭉 나오고,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자, 그리고 36페이지 임차권 등기 있죠. 자, 임차권에 관한 등기. 자,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340페이지 저당권 있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 나오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건재단까지 쭉 공동재단까지 거쳐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양쪽 걸로 입원해서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직권이 됐죠. 권리직권 채권 담보권 등기 나오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받는 게 뭐냐? 지상권 있었습니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직권 여기 있었잖아요. 요 6가지 등기 종류를 하면 됩니다. 자, 요 6가지 등기 종류를 하면 이제 끝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요. 자, 100% 보기문에 등재해서 답이 되는 글자는 딱 정해집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답이 되는 답이 되는 장소가 정해지는 게 딱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요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다른 게 답이 되는 거는요. 딱 두 개 있습니다. 전세권에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그거 하고, 저당권에 관한 얘기 그 두 개 답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하나하나 안 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지상권에 관한 시험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시험 문제는 보기문은 5개죠. 5개 100% 민보로 다 깝니다. 민보로 다 깔고 등기부에서 답을 만드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답을 만드는 장소는 필요적 기재사항 그걸 물어요. 필요적 사항.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문제 만드는 답이 어느 거냐니까 349페이지 보세요. 34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신청서 기록사항이 있습니까? 기록사항에서 그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이 있죠.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인데, 자, 필요적 사항이라고 하면 왼쪽에 나온 권리들을 보세요. 그게 지금까지 봤던 권리들이잖아요. 각각의 권리들은 다 필요적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상권 시험 문제는 100% 필요적 사항 그거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적 사항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정답이 되는 장소는 항상 여기입니다. 필요적 사항이 정답입니다. 자, 필요적 사항 그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외운단 말입니다. 외우는데 글자 외운다 그건 아니죠. 그죠? 안 외우십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적 사항이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임의적 사항이 있고 필요적 사항이 있잖아요. 필요적 사항이 이게 왜 필요적 사항인지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원리를 잡아버리면 사례를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원리를 잡아갑니다. 원리를 잡아가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 제일 밑에 공간 있죠. 그죠? 자, 공간에다 필기합시다. 자, 우리가 각각의 등기 권리에서 필요적 사항이 되는 내용들은요, 원리는 딱 2가지입니다. 딱 2가지가. 자, 필요적 사항입니다. 자, 필요적 사항은 첫 번째. 각각의 권리에서 본질적 내용이 필요적입니다. 본질적 내용이 필요적인데, 그럼 본질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말입니다. 본질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이용권에서의 본질은요, 이용권 성질을 가지는 권리에 대한 본질을 이용하는 게 본질이죠. 이용은요, 전부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권 성질을 가지는 권리들은 전부 다 범위가 필요적입니다. 두 번째,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들이 있죠.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들은요, 담보권에서는요, 우선 변제력이 본질입니다. 우선 변제력이 본질인데 우선 변제받은 금액이 있죠. 그러면 그 돈이 본질입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게 필요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권리에서 2가지 이상, 이 이상의
상황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가능하다면요, 항상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권리에서 우리가 날짜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까? 날짜로 표현되는 거, 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변제기라든지, 이자 지급 시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뭐 이런 거 있죠. 날짜로 표현되는 거는요, 이거는 다 임의적입니다. 무조건은 말을 쓰고 싶은데 무조건은 말을 딱 하나 때문에 못 주고,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할 때 그때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의 취득 시기를 적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적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무조건 다 임의적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말까요, 이거는? 일단 날짜는 임의적이다 이래 잡아둡니다. 그럼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원리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걸 외웁니다. 자, 요걸 외워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 이제 구체적인 권리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부터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책이 똑같으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자, 지상권에서 필요적 사항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상권에서 필요적 사항이 뭘까 문제 되면은요, 요 순서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자, 지상권의 이용권, 담보권, 이용권이니까 범위가 필요적이고, 지상권의 담보 역할 합니까? 지상권은 담보 역할 안 합니다. 담보 역할 안 합니다. 우리가 제2금융권에서 그 담보가 똑같이 써먹으려고 지상권 설정된 그거는요, 편법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하는 지상권 그거는 편법이에요. 그럼 편법을 하는 것이지 원래 담보 역할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담보 역할 안 하죠. 돈은 필요적 임의죠. 필요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임의적이겠죠. 그러면 지료는 필요적일까요, 임의적일까요? 임의적이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지상권은요, 둘 이상 사망이 가능한 게 뭐가 될까 말입니다. 지상권의 목적은 몇 가지입니까?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 여러 가지겠죠. 목적은 여러 가지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니까 목적을 특정해 줘야 되죠.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입니다. 자, 책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자,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이용권, 담보권. 이용권이니까 범위가 필요적이고. 자, 지역권의 목적이 뭘까요? 통행, 인수, 관망 등등등 있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역지 소유자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한 제한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목적이 여러 가지니까 목적을 특정해 줘야 되죠. 두 번째, 지역권은 두 토지 사이에서 성립합니까? 지역권은 항상 토지가 2개 이상 나와야 되죠. 토지가 2개 있으니까 그 토지 성역지와 요역지가 2개잖아요. 그럼 어느 건지 특정해 줘야 되죠. 자, 책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이용권, 담보권. 이용권이니까 범위가 필요적이고, 전세권의 담보 역할 합니까? 부동산 질권 같은 담보 역할 하죠. 담보 역할이니까 돈, 전세금이 필요적이죠. 자, 전세권의 목적은 뭘까요? 전세권의 목적은 용도의 조천, 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적은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2개가 필요적으로 된 거예요. 책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이용권, 담보권. 담보권이죠. 담보권이니까, 자, 이용권의 성질을 가진 범위는 이미 필요적일 지고 없죠. 담보권이니까 돈이죠. 돈은 채권액으로 표현되죠. 채권에. 저당권의 돈은 채권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채무자는요, 설정자일 수도 있죠.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채무자는 설정자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2가지 이상 사망입니까? 사망이 여러 가지 가능하죠. 그 여러 가지니까 채무자가 누군지 반드시 특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채무자 그렇게 적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당권은 여러 가지 종류 다른 특수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이 근저당권일 수도 있죠. 그때는 근자 적어줘야 된다. 공동저당이라고 하면 여러 개 부동산이죠. 공동 목적 부동산을 특정해준다. 권리저당일 수도 있죠. 그럼 전세권, 지상권이면 어느 것인지 특정해준다.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난코스입니다. 임차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설명이 엄청 복잡합니다. 자, 이거를 편법으로 가볼게요. 자, 민법도 배울 때 전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차임을 필요적 요소로 한다. 임차권은 차임을 필요적 요소로 한다. 배웠죠? 그러면 임차권은 차임이 필요적이겠지. 이렇게 외우세요. 임차권은 범위가 필요적 아닙니다. 임차권은 범위가 필요적이 아닌 것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요거는 물권입니까? 이건 채권입니까?
물건을 현재 이용할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죠. 발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얼어만큼이라는 범위가 현재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요, 이용할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범위라는 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채권자 요구하는 거잖아요.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채권이니까 범위가 임의적인 거예요. 이거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입니다. 자,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처분 행위일까요, 관리 행위일까요? 임차권은 관리 행위입니다. 처분 행위 아닙니다. 그럼 관리 행위다 이 말은 처분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설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처분 행위가 아니고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 없는 사람도 임차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부재자 재산 관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은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처분권이 없을 때는요, 없다는 그 뜻을 적어줍니다. 왜 이 뜻을 적어주느냐 하니까 처분권 있는 사람의 임차권 설정 행위하고 처분권 없는 사람의 임차권 설정 행위를 했을 때 그 기간이 달라지죠. 토지 임차권입니다. 토지 임차권 최단기간은 몇 년? 최장기간은 몇 년? 없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의 최단기간은 몇 년? 최장기간은 몇 년? 없습니다. 주택일 때 2년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 주택일 때 얘기입니다. 그 건물은 이렇다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럼 장기가 됩니까? 토지 임차권 30년 될까요? 됩니다. 장기 되는가요? 불확정 기간도 됩니까? 되는 겁니다. 철탑의 존속이 되잖아요. 장기가 돼요. 그럼 이 장기 임대차는 어디까지나 임차권은요, 처분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권 없는 사람이 토지 임차권 30년 해봤자, 계약해봤자 이거는 단기 임대차로 줄어들어요. 10년은 줄어듭니다. 단기 임차권이 10년, 5년, 3년, 6개월 들어봤습니까? 단기 임대차로 줄어듭니다. 처분권 없는 사람이 임차권 설정했을 때 만약에 건물 임차권을 30년을 했을 때는요, 처분권 있는 사람에는 그대로 30년 계약이 유효합니다. 처분권 없는 사람은요, 30년 해봤자 10년으로 줄어들어 버리거나. 목적물이 무엇이냐, 단기 임대를 줄어든단 말입니다. 요 줄어드는 역할은 처분권 없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권 임차권의 존속 기간을 30년을 했을 때 처분권 없음 그러면은 그거는 10년인 거예요. 그러면 처분권 없을 때 그 뜻을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 없을 때 그 뜻을 적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상적 설명입니다. 뭔가 말 많다 그죠? 뭔 말이 많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임차권은 관리행위잖아. 처분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되잖아. 그러니까 없을 때 그 뜻을 적어준다 이렇게 버리세요. 간단합니다. 자, 환매권입니다. 자, 환매권은요, 환매권은 담보 역할을 합니까? 환매권은 담보로서 먹습니다. 우리가 밑부터 배울 때는 이리 배우죠. 자, 매매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사온다는 조건 다른 게 환매사는 거죠. 조건 다른 게 합니다. 자, 조건 다른 게 합니다. 근데 왜 다시 사올까요? 다시 사올 거든 팔지를 말지. 다시 사올 걸 왜 팔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팔고 싶어서 팔았다가 나중에 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담보서 먹습니다. 담보. 실제는 담보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1억짜리 땅이 하나 있습니다. 1억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당장 8천만 원을 급해요. 어떻게 금융융통 하시겠습니까? 1억짜리 땅 가지고 8천만 원을 급합니다. 은행의 융자 8천만 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2금융권까지 가도 8천만 원 안 나옵니다. 이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든 한도를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건물 안, 아파트가 막, 토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방법 간단하다 말입니다. 1억짜리 땅을 팝니다. 자, 얼마에 파느냐? 8천만 원에 팔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사죠?
삽니다. 굉장히 싸게 샀죠. 1억짜리 10만 원 싸게 샀죠. 근데 조건 달면 됩니다. 나중에 5년 내에 내가 다시 8천만 원 그 주고 그걸 사올 거야. 사올 건 딴 데 팔아먹지 마. 조건 달면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8천만 원 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실제는 8천만 원 금융융통 하려는 거잖아요. 이거. 실제는 담보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 배는 그래 사용하는 겁니다. 담보권입니다. 이 실제는 담보로. 그럼 한 배권은 담보 역할 합니까? 담보 역할 하죠. 담보권의 성질이라서 담보권은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돈이니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요게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와야 할 금액이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 역할은 채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놓고 보니까 그게 적은 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이걸 다 적었자는 거죠. 이거 다 적는데 그럼 제가 이걸 외울까요? 저는 참고로 이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못 외웁니다. 저는 뭘 외우고 있나? 요걸 외우고 있어요. 요걸 외워가지고 요 각각에서 요거 순서대로 적용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거로 외우면 되겠죠. 됐죠? 그죠? 그 집에 가서요, 요거 3개를 딱 적어 놓고, 요 꼴레 적어 놓고, 자, 요거 뽑아내는 연습 한 2번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다 외우십니다. 자, 그럼 필요도 자,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체권, 임차권에서 시험 문제 무슨 권리 나오든 여기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베이스에 깔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요, 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여기서는 다른 요소들 가지고 답 만들 거리가 있어요. 그 답 만들 거리, 요거 말고 답 만들 거리,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뭐가 답이 나올 수 있냐니까. 자, 여러분 전세권을 가볼게요. 다른 것들은 지역권 나면 100% 이거 답입니다. 이거. 이 답이에요. 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몇 페이지에 저자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에 전세권에 관한 얘기 나오죠. 그죠? 전세권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전세권에 관한 얘기에서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요게 보기만 등장할 것이고 그런 다른 것들은 다 민법입니다. 민법이고 자, 어디가를 가느냐? 335페이지 가보세요. 335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보입니까? 동그라미 5번 보이죠? 동그라미 5번에서 자, 전세권 반환 채권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있습니까? 요게 독자적으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전세권만큼은. 다른 거는 답이 될 게 없고 자, 전세권 반환 채권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인데 자, 이게 왜 나오느냐? 이면적 베이스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나온지 이게 나온 지가 오래 안 됩니다.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예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는데 지금은요. 지금 이제 보증금이란 것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보증금이 높아집니까? 저 보증금이 매덕이 되잖아요. 보증금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전세권 등기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전세 살잖아요. 그죠? 전세 산다고 살지는 임차권이잖아요. 임차권 다 임차권 등기 임차권으로 살았죠. 그죠? 집 전에 전세 등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안 놓잖아. 옛날에는. 옛날에 세 안 놔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차 등기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 그죠? 안 해주는데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많이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권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권이 인정되죠. 경매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경락대원에서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요게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실제 이게 어떠냐 말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크게 써먹지를 못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에요. 2억짜리 있습니다. 전세 보증이 이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자, 집주인이 방 나가라 그래요. 근데 전세권 방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문제 생기느냐? 그럼 나는 이제 경매 신청하면 되죠. 경매 신청한 다음에 경락되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되죠. 자, 그러면 경매 신청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디 가서 합니까 지금? 나 지금 이사 가려고 다른 집에 지금 새 얻어놨잖아요 지금. 거기 계속 산다면 전세 반환 청구권 행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딴 데 이사 가는 게 전제가 되죠. 이사로 계약권 걸어놨습니까? 걸어놨죠. 근데 여기 보증금이 안 나와버리면 거기 계약금 날아갑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 되죠. 그러면 계약금 받아야 되는데 근데 경매가 며칠 걸립니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 그 중간에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갭이 생기는데 이게 자금의 여유가 많은 사람 같으면 그 중간에 어떻게 금융융통하면 되죠. 세입자들이잖아요. 자금 여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경비 신청해서 받아내도 되지만은, 당장 급한 돈은 어차피 나중에 보증금 받을 게 있습니까? 보증금 받을 게 있죠. 보증금 받을 거를 일부러 다른 사람 네가 받아가라 그래서 금융융통을 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게 전채권 일부 양도다 말이죠. 전체 반환 채권 일부 양도다 말입니다. 내가 보증금 1억 받을 거 있어요. 1억 받을 거 있는데 네가 대신 나중에 1억 받아가고 지금 선회자 공제하고 9,500만 원 먼저 줘. 가능합니까? 6개월 후에 나올 거니까 6개월 후에 9천만 원 먼저 9,500 줘. 그래가지고 잔금 치르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살고 그럼 경매해가지고 넘겨받으면 되죠. 그죠? 그럼 보증금은 다른 사람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전세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전세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하는데 일단 포인트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있습니까? 살면서는 못하죠. 살면서 보증금 돌려달라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제도 자체가 전세권에 소멸한 이후에만 합니다. 전세권에 소멸한 이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고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기억에서 두 번째 줄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에 소멸한 이후입니다. 전세권을 소멸하는 이후에만 합니다. 전세권 소멸한 이후에 보증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넘겼죠. 그럼 전세권은 전부 다 넘겨줄까요? 일부만 넘겨줄까요? 일부만 넘겨줘요. 그럼 전세권 일부 이전 넘겨합니다. 원래 전세권 일부 이전은 말이 없잖아요. 전세권은 불가분성이 있잖아요. 전세권 일부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요 제도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딱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 자,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 잡은 것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 한다? 전세권을 소멸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전세권 소멸하고 나서 한다. 하나. 두 번째, 전세권은 불가분성이 있지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전부 넘어갑니까? 일부 넘어갑니까? 일부 넘어가죠. 그럼 일부 이전 등기 합시다. 그럼 일부 이전 등기하는데 얼마가 넘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겠습니까? 양도에 기재한다. 자, 그러면 쭉 내려옵니다. 자, 쭉 내려와가지고 자, 디귿을 보세요. 디귿의 두 번째 줄. 디귿의 두 번째 줄 양도의 기재 찾았습니까? 그거까지. 자, 처음부터 다시.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언제 소멸하고 나서 할 때는 양도액 기재. 딱 그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는 완전히 끝납니다. 옛날에는 요걸 답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요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항상 여기서 만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가 만료되기 전에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요게 거짓말이에요. 소멸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자,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에서요. 자, 일단 이거 물어볼까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될까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됩니다.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된다 그랬죠. 전세권이 일부 이전 등기 되는데 왜 이거 예외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권은 불가분성이기 때문에 일부 이전이 안 되는 게 맞지만 반환 채권 일부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저당권도 여러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이죠. 저당권은 못 나누기 때문에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안 된다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있죠. 전세 보증금 2억을 채권 2억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채권의 일부 양도가 될까요? 채권 일부 양도. 내가 A한테 2억 받을 거 있는데 너 나한테 9,500 주고 변제기 6개월 후에 돌아갈 거니까 그때 내가 네가 1억 받아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채권의 일부 넘겨주는 거잖아요. 채권의 일부 넘겨줬으니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해야 될까요?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를 자, 을이 갑에게 자, 보증금 1억이 있습니다. 보증금. 자, 여기에 보증금이 1억이 있고 전세금 1억이 있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를 이 갖고 가지는 자 1억을 채권에 있고 저당권에 있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담보기능 하잖아요. 존속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문제에서는 담보권 같은 역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에 일부가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요거 일부 넘어갔을 때 요거 일부 이전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이전 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채권도 일부 넘어갈 수 있겠죠 이거. 채권도 일부 넘어갈 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차이점은요. 요거는 존속기간 만료되어야만 반환 채권이 되잖아요.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반환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저당권은 변제기 도래해야 채권 됩니까? 아니지. 이건 변제기 도래하기 전으로 채권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단지 여기서 존속기간 만료 후라는 글자를 여기는 쓸 필요가 없지. 그죠? 그거 빼면 똑같은 겁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될까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됩니다. 전 채권 일부 양도했을 때 전채권 일부 이전 등기 됩니까? 되죠? 반환 채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했을 때 되잖아 그죠? 차이점은 요거는 존속기간 저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라도 이미 채권이 돼 있으니까 당장 양도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채권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요거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할 수 있다. 그 차이밖에 없단 말입니다. 일부가 넘어갈 때는 얼마인지 적어준다는 거 똑같고. 그러면은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는 키워드가 3개죠 지금.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된다 하나. 두 번째 양도액 적는다 둘. 언제 하느냐 만료 후 요 3개죠.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만료 후 요 글자 빼버리면 똑같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할 때는 양도액 적는다 2개 똑같고 단지 존속기간 만료 후 이거는 여기 쓸 필요 없지. 이미 채권이 돼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건저당만 남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정상적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편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설명하면 또 머리 아파집니다. 머리가 많이 시끄러워집니다. 자, 342페이지 가보세요. 342페이지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C를 볼게요. 동그라미 C를 보시면은 채권의 일부 양도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까? 그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일부 이전 등기가 되네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양도액 등 변제액을 기록하여 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넘어가는지 얼마가 넘어가는지 고쳐가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설명 안 하려고 보다 보니까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으로 해서 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 비율로 준공유한다. 요게 이해됩니까 혹시? 결국 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이 얘기예요. 가비는 사람하고 어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돈 1억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얘가 채권자잖아요. 그죠? 채권자, 얘가 채무자입니다. 자, 저당권자요. 예,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자, 1억의 채권 있죠? 자, 요 1억의 채권의 상태에서 요 채권과 저당권은 항상 붙어 다니죠? 부동성이잖아요. 그죠? 자, 요 사람의 지위가 A에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죠? 이제 채권도 같이 넘어가죠. 그죠? 양도라 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다 넘어가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채권의 일부 양도가 됩니까? 채권 일부 양도 되죠? 내가 1억 받을까 네가 3천만 원 받아가 되잖아. 그죠? 일부 양도됩니다. 양도되는데 그럼 저 채권의 일부 넘어가니까 저당권도 일부 넘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얘가 1억 같죠. 얘가 3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내 돈 네가 3천만 원 받아가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채권은 3천만 원 넘겨줬죠. 그러면 이 채권을 3천만 원 넘겨줬다는 이유로 이 을이 가지고 있던 저당권 중에서 3천만 원어치를 네가 가져가라, 이런 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일부, 자, 채권의 일부 양도되죠. 그럼 저당권의 일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죠. 근데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는 일부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 그래야 돼요. 안 넘어간다라고 막아버리니까 문제는 채권 일부 양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채권 저당권의 일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제도는 한단 말입니다. 등기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요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당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데 실제로 안 넘어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얘가 3천만 원 넘겨주면 7천만 원 남았습니까? 7천만 원 남았습니다. 3천만 원 채권은 넘겨줬지만 저당권은 그대로 두고서 이제 이 저당권의 행사는 주체가 종전에 을 한 사람이었죠. 이제 A 두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저당권을 두 사람이 같이 행사하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두 사람이 행사하는 관계를 공유라 그러죠. 물건은 공유라 그러고 권리는 준공유라 그러잖아요. 권리를. 그러니까 채권에, 자, 물어보세요. 채권을 일부 양도했을 때 그럼 이 채권자들은 채권의 비율로 저당권을 중공유한다. 그게 밑에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권의 실제 일부 이전은 됩니까? 안 돼요.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하되 일부 이전 등기 한다는 이유로 실제 일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신혜영 쌤이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저당권 일부 이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됩니다. 공시법 시간에 된다 그러던데 우기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일부 이전 등기된다 그랬지 일부 이전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럼 일부 이전 되느냐고 일부 이전 등기되느냐는 다른 겁니다. 등기는 하되 실제 일부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건 채권의 비율로 중관계한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적어놨으니까 제가 적어놨으니까 설명합니다만,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한다, 안 한다? 일부 이전 등기 한다. 할 때는 일부 금액 적어준다. 자, 전체가 일부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할 때 일부 금액 준다. 단 차이점은 전체가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 한다? 소멸하고 나서. 그것만 차이점 듭니다. 자,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나왔냐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요, 권리자, 의무자 문제가 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절차 있죠.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은 움직여놔서 말소 등기하는 거, 소유권은 움직여놔서 말소 등기하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자, 거기 342페이지 가보세요. 3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정가, 감소, 이럴 때 변경 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있죠. 요것도 아까 전에 다 했던 거예요.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344페이지 가보세요. 344페이지에 건저당이 있습니까? 건저당권에 관한 얘기 요 특징 하나 하면 끝납니다. 자, 건저당권 특징 하나 하면 끝나는데, 일단 일반적인 저당권은 건저당권 차이점이 채권액이 확정된 금액은 저당권이죠. 불확정된 금액은 건저당이죠. 자, 불확정된 금액은 나눌 수 있다, 없다? 확정된 금액은 나눌 수 있습니다. 불확정된 금액은 못 나눴습니다. 자, 아저씨 세 명의 술집에 술 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술값을 품바야 합니다. 술 먹으러 들어갈 때 품바야 합니까? 나올 때 품바야 합니까? 왜? 들어갈 때는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나올 때는 확정됩니까? 그죠? 그냥 확정되지 않은 채권 최고액은 못 나눠요. 분할 안 돼요. 확정되면 나누는 겁니다. 자, 다시 보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분할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채권자별로 못 나누죠. 채무자별로는, 부동산별로는 이러지 말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채권 최고 못 나눈다 그랬죠. 왜? 불확정이기 때문에 못 나누잖아요. 불확정이라는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채권자든 채무자든 부동산이든 신경 쓰지 말자 말입니다. 괜히 말 앞에 뭐 붙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불확정된 금을 절대로 못 나눴습니다. 아저씨 세 명이 술집에 술 먹으러 들어갈 때 못 나누죠, 그죠? 들어갈 때는 못 나눕니다. 왜 못 나눴습니까?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소주냐 맥주냐 때문에 못 나눴습니까? 멤버가 누구 때문에 못 나눴습니까? 다른 요소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확정이다. 거기가 포인트 잡으란 말입니다. 다른 거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한 말 집어넣는다고요. 결론 바꾸지 마시고 불확정이라는 요소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못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건저당권은요. 채권 체결 일시효로 체류된다 하더라도 전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예외 뭐 이런 것들은 민법적 요소고. 자, 그러면 등기법적 요소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자, 354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은 건저당권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그림 하나 있습니까? 자, 요 그림을 설명하는데 요 그림이 어느 거냐니까 어디에 관한 얘기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344페이지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티귿 있죠. 또 하단부에 동그라미 티귿의 A, 우측 페이지 B. 그 중간중간에 뭐 진한 글자들 있죠. 진한 글자들. 그리고 리얼에서 그 중간중간 진한 글자들 있죠. 그 글자들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진한 글자가 나오는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원리 설명하는 게 그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인데, 자, 요거 하면 마칩니다. 요거 마치니까, 자, 요거 한 10분만 할 거예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줍니다. 자, 이게 건저당권에서는요, 채권액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한도 최고액이라 그럽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면 건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 요 글자 빠집니다. 채권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갑이 을에게 주는 거는요, 건저당권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채권자잖아. 그죠? 돈 빌려줬으니까 얘가 채무자입니다. 자, 얘가 건저당권 설정자겠죠. 얘가 소유자입니다. 집 사면서 융자받은 겁니다. 자, 얘가 건저당권자겠죠. 얘가 은행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 건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갑과 을의 지위가 제3자에 넘어갈 수 있죠. 자, 을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제3자에 넘어간다 이 말을 채권자가 바뀐다 말 됩니까? 채권자가 바뀐다 말 되죠? 사실은 요거는요, 은행의 인수합병입니다. 은행 인수합병. 옛날에 주택은행이 있었습니까? 국민은행이 먹어버렸죠. 얘가 주택은행이고 얘가 국민은행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의 채무자 지위가 제3자 알파에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채무자가 바뀝니까? 채무자가 바뀝니다. 변경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요, 융자 끼고 집 사는 겁니다. 융자 끼고 집 사면은 종전의 채무자는 전 소유자였죠. 지금 채무자가 바뀌었죠. 새로운 소유자가 채무자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무슨 등기할 거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무슨 등기하느냐? 채권자가 바뀌면요, 건저당권에 넘어오는 겁니까? 자, 채권자하고 건저당권자 같은 사람이죠. 채권자가 바뀐다는 말과 건저당권자 바뀐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건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종전에 주택은행이 존재할 당시에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었죠. 국민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았죠. 그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던 저당권도 넘겨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채무자가 바뀌었습니다. 채무자가 바뀌고 융자 끼고 집 샀습니다. 자, 융자 끼고 집 사면은요, 건저당권자는 안 바뀌죠. 단지 건저당권의 내용 중에서 채무자 바꾸는 변경 등기합니다. 융자 안고 집 샀습니다. 채무자가 바뀌었죠. 대출받은 은행까지 바뀝니까? 은행은 국민은행 그대로잖아요. 단지 채무자가 바뀔 뿐이잖아요. 채무자가 바뀔 뿐이니까 요거는 건저당권의 내용 중에서 저당권의 내용 중에서 바꾸는 채무자 바꾸는 변경 등기합니다. 자, 일단은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은요, 중간에 이게 신경 쓰입니다. 지금 중간에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바뀌었습니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한다. 채무자 바뀌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요거부터 매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더 헷갈립니다. 이거 자꾸 바뀝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융자 끼고 집 샀다. 융자 끼고 집 샀으면 일단 내한테 이전 등기도 하나 하고
종전했던 저당권 등기 내용 중에서 채무자를 전소유자죠 나로 바꾸는 변경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전 등기합니다. 채권자가 바뀐다는 말과 저당권자 바뀐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에 넘어오는 등기합니다. 주택은행, 국민은행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헷갈리니까.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 채권 최고액은 확정, 불확정. 불확정된 금액이 넘어오는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그대로 넘어올 수도 있고, 확정된 후에 넘어올 수도 있고, 확정되기 전에 계약이 그대로 넘어올 수도 있고, 확정되고 나서 넘어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확정되기 전에 넘어오느냐 후에 넘어오느냐, 여기 등기원인의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등기원인의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계약이 아직 유지 중입니까? 확정되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계약이 유지 중이죠. 우리가 건재된 기본 논리가 계속적 거래관계잖아요. 계약이 유지 중이죠. 계약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약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자체는요, 계약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확정했을 때 이제 채권이다, 채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았을 때 채권, 채무란 말을 표현 못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지위가 넘어갈 때는, 요 채권에 넘어갈 때는요, 넘겨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양도라고 표현한 거고, 채무가 넘어갈 때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수라고 표현을 할 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계약 양도, 채권 양도, 계약 인수, 채무 인수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어느 표현을 쓸 것이냐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라 말입니다. 전이다. 전임이란 계약 자체가 움직인다. 전임의 계약 자체가 움직인다. 이것만 요시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묻는 거는 이래 묻습니다. 자, 제가 이래 볼게요. 요거부터 읽을게요. 자, 채권자 지위가 건재당권의 채권 최고액 확정되기 전 계약 양도를 원으로 건재당권 이전 등기한다. 맞습니까? 요렇게 읽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럼 요렇게 물을 때 의도는 채권자 지위가 그랬으니까 이전 등기, 전이다 그랬으니까 계약 양도 요걸 하는 겁니다. 채권자 지위가 그래 놓고 변경 등기 요래 거짓말하거나, 전이다라고 해놓고 채권 양도 요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절차 결정하고 시점 가지고 원인 표현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쪽 한번 가볼게요. 채무자 지위가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후 채무 인수를 원으로 건저당권 변경 등기한다. 이래 쓰는 겁니다. 채무자 지위가 라고 했으니까 변경 등기 이렇게 결정하고, 후다 그랬으니까 채무 인수 이라는 겁니다. 채무자 지위가 요렇게 내놓고 이전 등기 요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전이 후다 그랬고 계약 인수 요래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절차 결정하고 시점 가지고 원인의 표현을 결정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뭡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 344페이지 344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A 볼게요. 거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글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채권자 지위, 채권자는 박스 치세요. 자, 시점과 사람 줬습니까? 시점과 사람 줬으니까 시점 가지고 원인의 표현을 결정하고 사람 가지고 절차를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확정되기 전 채권자 지위가 제3지가 전부터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계약 동그라미 치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건저당과 이전이란 두 글자는 박스 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끼리 매치시키고 박스끼리 매치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처음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는 계약 나와야 되잖아요. 그 채권이 이렇게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박스가 채권자였잖아요. 채권자니까 두 번째 밑에 나오는 등기는 이전 나와야 되죠. 그게 변경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감이 옵니까?
사람 가지고 절차 매치하고 시점 가지고 원인표 그거 매치시키는 문제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를 해버리면 공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여기 그 그림 보는 방법 이해되겠죠 이제? 그림 보는 방법에 따라 그 위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면 건전행권에 관한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 봅니다. 자 쭉 넘어가면은요. 자 348페이지 권리직권 이런 건 안 합니다. 여기는 안 하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은 350페이지 자 오늘 해야 될 목표량을 다 채운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변경 등기 내용에 따른 종료 요거는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은 요렇게 해서 마칩니다. 자 마치는데 저 오늘 뭐 했습니까 근데? 뭐 많이 했습니까? 뭐 많이 했죠 그죠? 오전에 한 게 오전에 뭐 했냐니까 자 권리자 의무자 판결 이런 게 있죠 그죠? 오전에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시간 했는 게 있죠? 공동단독 권리자 의무자 있죠?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후에 한 것 중에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있잖아요. 그죠? 권리 등기. 권리 관한 등기에서는요, 키워드들 있죠. 키워드들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한 그 내용들 있죠. 그 수업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 답되는 거니까, 그런 답되는 것들은 한번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외워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